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지난 5월 한 70대 남성이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잘 키우는 조건으로 입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불과 1시간 뒤 진돗개를 보신용으로 먹겠다며 12만 원을 주고 도살을 의뢰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진돗개의 전 견주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 사건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사건은 그 후 진돗개 모녀를 도살한 70대 남성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이 사건은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어서 그런지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진돗개 모녀를 입양한 뒤에 1시간 만에 도살한 70대 남성의 이야기. 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이 진돗개 모녀를 입양한 74살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요, 사기 혐의를 더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까지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 구속이라고 하면은요, 이제 이런 겁니다. 징역을 선고하고 대부분은 피해에 대해서 회복이 되거나 그다음에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 집행유예를 많이 선고하는데,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범죄가 중하고 재판부도 이 범죄에 대해서 중하게 좀 처벌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것이 좀 의미가 더해진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전에는 개를 이렇게 도살한 것이 큰 문제냐. 심지어 이제 그 개의 경우에는 제물로 보고 손괴죄 정도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법정 구속까지 갈 사안이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실형이 갈 사안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최근에 이에 대해서 법정 구속했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인식이 이제 바뀌었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불법 도살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는 것뿐만 아니라 3년이나 자식처럼 키운 원래 주인을 속인 그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좀 더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진돗개를 넘겨받은 친구와 도살업자는요,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요. 도살업장의 업주 B 씨도 역시 징역 4개월 이렇게 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친구도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금 어떻게 달라진 거 느끼시나요? 이제 반려견들은 우리 재물이나 마음대로 해줄 우리 학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란 거, 우리가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네, 오늘은 설지혜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은 지금 법무법인 화우에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우리 또 양담소에 이렇게 우리 그 품위가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설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로 어떤 분야 하시죠? 저는 이제 저희 회사는 좀 규모가 있는 편이라서요. 굉장히 많은 변호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각자 맡은 전문 분야가 다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중에서도 지식재산권 분야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라고 해서 이제 제약산업이나 의료기기 산업 이쪽에 관련된 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굉장히 유망하고 돈 많이 버는 분야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네, 우리 양담소에도 더 풍부한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 준비된 사연 들어보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은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모 법률사무소로부터 경고장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제작해서 판매하는 프로그램에 사용된 글자체가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글꼴 파일을 이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권리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배상금 지급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법률사무소는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률상 조치를 취하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을 처음 당하는 저로서는 당황스럽고 두렵습니다. 저는 공개된 글꼴을 이용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런 경고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오늘 사연은 아마 나도 저런 일이 있는데 나도 주위에서 이런 일들 많이 당했는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작권이 있는 글자체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경고장을 받은 경우 이런 일이 좀 실제로 많이 있습니까, 변사님?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고장을 받는 분이 단순히 개인이나 그냥 작은 규모의 업체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사무실이라든가 네. 학교라든가 병원, 굉장히 많은 곳들이 이런 이제 경고장을 받고 있어서 사실 저희가 이런 문의를 실제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한번 아는 분이 네. 그 광고 회사의 로고를 의뢰했는데 그때 이제 본인은 모르시겠죠. 의뢰했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나중에 수년이 지난 이후에 그게 이제 위반됐다고 경고장 받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일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게 모든 글자체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많은 글자체가 있잖아요. 뭐 네. 공서체도 있고 고딕체도 있고 바탕체도 있고 저희가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글씨체를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특정한 모양을 한 글자 집합을 의미하는 글자체, 아니 이 개념 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저희 판례가 네.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대부분 저희가 요새는 컴퓨터로 일을 하고 다 컴퓨터 파일로 만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궁서체 TTF, 고딕체 OTF 이렇게 파일명이 정해져 있는 이런 컴퓨터 등에서 글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글자체를 디지털화한 글꼴 파일. 이 글꼴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해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저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글꼴 파일 자체가 이렇게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어쨌든 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네.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 자체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연 속 주인공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호 대상이 된다고 해서 항상 이게 저작권 침해가 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네.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볼 때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지, 두 번째가 보호 대상이 되더라도 내가 다르게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로 공개된 경우라고 하니까 네. 이 경우에도 이용 허락을 따로 받거나 그래야 되나요? 무료로 공개된 경우라고 한다면은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뭐든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된 거니까요. 근데 무료로 공개된 파일의 경우에도 공개를 위한 약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경우에만 무료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한 조건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약관에 물론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약관을 저희가 잘 보지는 않잖아요. 너무 글씨도 작고 다 이렇게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잘 보지 못하지만 그 약관에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약관에 개인의 비영리적인 이용만 가능하도록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무료로 공개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이용해서 제가 사업을 하는 데 쓴다거나 제가 영리적인 목적으로 어떤 상품을 만들거나 프로그램 만드는 데 사용했다고 한다면은 이 약관이 위반됐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면 이게 무료로 공개된 우리 이제 방송 들으시는 애청자분들 잘 들으셔야 되겠어요. 무료로 공개된 글씨체를 사용할 때도 약관을 꼼꼼히 살피셔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또 생각해 보면은 이 글꼴을 제작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새로운 글씨체를 만들고 공개를 해서 사람들한테 이거 좀 매력적이다. 이거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만들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인을 했지만 사용 범위를 제한을 해서 그 이상의 범위 사용을 하고 싶을 때는 유료로 어떤 계약을
예약을 해야 된다든가 뭐 돈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일종의 영업 방식인 거죠. 아, 그러네요. 네. 여기까지는 공짜로 하고 그 네, 다음부터는 유료로 해라 네, 이런 식으로. 네. 이해가 가능한 면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관을 잘 봐야 되겠군요. 네. 이 한계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유료로 구매를 한 경우에도 할 수 있는 범위는 또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내용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글씨체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도 저작권에 대해서 또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는데요. 네. 이게 실생활과 가까운 저작권 위반 사례는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일상생활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저작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악부터 뭐 글씨체, 그림 모든 것들이 그렇죠. 근데 네. 이 저작권법은 다른 어떤 지적재산권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는데 특히 보호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네. 저작자의 생존 시와 그리고 사후 70년까지 보호가 되거든요. 그 상속도 됩니까? 상속도 됩니다. 아, 네. 네, 상속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를 포함하고 있고 특히 요즘처럼 모든 것들이 데이터화되고 컴퓨터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라든가 편집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저작물에 해당이 되고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권리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내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는가. 저작물이 예를 들어서 공개된 것들, 뭐 신문 네.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사용 가능한 범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그래서 이제 SNS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그걸 가져다 쓰시면서도 사실은 벌어지는 분쟁들이 맞습니다. 많아서 주의를 네.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언제나 저작권이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닐 텐데 네. 이거 어떻게 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저작물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이제 표현하는 창작물이거든요. 그래서 네. 단순히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요. 표현물에 해당한다 했을 때 비로소 저작권의 대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게 공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제가 그냥 혼자만 쓸 생각으로 누구에게 공개하거나 그것으로 영리적인 목적을 추구하지 않고 나 혼자 쓸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약간 복사해서 쓰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처벌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아, 네. 예. 하지만 그것을 벗어난 범위에서는 저작권자의 어떤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보는 거죠. 내가 그냥 좋아서 가지고 있는 거 정도는 네, 그 정도는 뭐 괜찮은데 괜찮습니다. 사적 이용이라고 그게 이제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특히나 또 영업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맞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네. 부분이 있네요. 교육 자, 이런 네. 부분. 네.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무료로 공개되거나 하는 것들도 이제 사용하실 때 약관을 잘 살펴보면서 네. 어디까지가 무료인지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앞으로 또 변호사님 다시 한번 초대해 드릴 테니까 많은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인피니트 내꺼 하자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